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가장 치밀한 전쟁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욕심이라고 했던가요?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노리는 두 여인의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평범한 가정집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숨막히는 두뇌 싸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손에 작은 한약 봉지를 들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챙기는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순 어르신의 깜빡이는 기억력과 흐려진 시력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죠. 윤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어머니 요즘 보니까 자꾸만 가스불 켜놓으신 채로 외출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집 주소를 까먹으셔서 동네를 한참 헤매셨잖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편안하게 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곳이 하나 있는데 숲속의 집이라고 공기도 정말 맑고 좋답니다. 말순 어르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거기가 대체 어디인데 그렇게 좋다는 거냐? 혹시나 요양원 같은 곳 아니냐고 물으시죠. 윤희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요양원이라니요. 거긴 호텔급 실버타운이에요. 다른 곳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시설이 좋거든요. 근데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정리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매주 찾아뵐게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정리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윤희의 가방 속엔 이미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서랍 깊숙한 곳엔 진명의 변경 서류가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계단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새 같은 시대엔 부모님 모시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전문가들한테 케어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하시거든요. 말순 어르신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가끔 하얘지는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윤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방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건넨 한약 봉지를 들여다보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정말로 이게 보양식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르신은 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문을 잠급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 친절한 것도 문제지만 그 친절 뒤에 감춰진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일이면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적당히 조작해서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이었죠. 설거지를 마친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엽니다. 요양원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시어머니를 보낼 생각이었죠. 남는 돈은 당연히 자기 가족을 위해 쓸 겁니다. 윤희의 노트북 화면엔 부동산 시세 정보도 떠 있습니다. 시어머니 집이 얼마에 팔릴지 계산하고 있는 거죠. 강남 지역이라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자기 명품 가방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녁 무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희는 퇴근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희는 재빨리 다가갑니다. 피곤한 얼굴의 남편에게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직 정정하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조금 깜빡하시는 거야.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다급해집니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든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저번 주에 병원 모시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심상치 않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해요. 그때 윤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집 그거 이대로 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우리만 손해예요. 지금 팔아서 정리하면 우리 애들 유학 자금도 마련되고 어머니 케어 비용도 충분히 나와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집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거잖아. 윤희가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미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도장으로 서류의 사인도 받아뒀고요. 치매 진단서도 제가 병원 측이랑 조율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대신 결정해 드려야 해요. 이건 효도예요, 효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뒤편 어두운 복도에 말순 어르신이 서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죠. 떨리는 두 손을 꽉 쥐고 계신 말순 어르신의 얼굴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우리 생각해봐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잖아요.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할 일 지금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양심에 찔리는데. 윤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양심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 뒷바라지 한 게 얼마인데요. 이 정도 권리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 건강 상태로 봐선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복도에 서 계시던 말순 어르신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순진하게 며느리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방문을 닫은 말순 어르신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통장 그리고 진짜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방문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한편 윤희는 남편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부동산 중개인 만나기로 했어요. 집 시세 확인하고 매물로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 받게 할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강한 의지 앞에서 점점 무력해지고 있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맙니다. 윤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여보.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선택이에요. 어머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며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방에서 집 서류를 슬쩍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물었죠.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가요? 말순 어르신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이 사람들 말이냐. 이 집 새로 사간 분들이다. 계약금도 받았고 잔금도 어제 다 처리했어. 윤희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순 어르신은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집 팔았다니까. 내가 왜 못 팔아?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윤희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집 제 명의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서류의 도장도 다 찍으셨고요. 말순 어르신이 피식 웃습니다. 내가 몰래 가져간 그 도장 말이냐. 그거 가짜 인감이었어. 진짜 인감은 따로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지.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짜요. 그럼 제가 준비한 서류는요? 말순 어르신이 차갑게 말합니다. 전부 휴지 조각이지 뭐. 법적 효력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구별 못 하더구나. 윤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씁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는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말순 어르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거 말하는 거냐? 어제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 다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야. 공증까지 다 마쳤으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말순 어르신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인감 빼돌린 그날부터였지. 너희가 부엌에서 수군대는 소리 다 들었어. 내 집 팔아서 애들 유학 보낸다고. 나는 요양원 처박아 놓는다고. 그 말 다 들었다고. 윤희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라. 말순 어르신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내 진심이 뭔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다 알았어.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속으론 내 재산만 노렸잖아. 새 집주인들이 일어나며 말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올 테니까 그때 뵙죠. 윤희가 집주인들에게 매달립니다. 잠깐만요. 이건 무효예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 집주인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부인 저희는 정식 계약서에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상태도 병원에서 확인받았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소송 걸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몇 달간 공들여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말순 어르신은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말순 어르신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속인 건 너희들이지. 나는 그냥 내 재산을 지킨 것뿐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너희한테 빼앗겨야 하냐. 윤희가 울먹이며 변명합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말순 어르신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거짓말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치매 진단서 조작하려던 것도 알고 있고 가짜 인감으로 사기치려던 것도 다 알아.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말순 어르신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 봐라.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 다 정리해뒀어. 고소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윤희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줬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고소하시면 안 돼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말순 어르신이 차갑게 웃습니다. 내 손주들 생각은 이제 안 해. 너희가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저녁 윤희의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남편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윤희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순 어르신을 찾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파신 거예요? 말순 어르신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냐?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 남편이 황급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동안 열심히 모셨잖아요. 말순 어르신이 비웃듯 말합니다. 열심히 모셨다고. 내 재산 빼먹으려고 온갖 수작 다 부리면서. 내 마누라가 뭘 준비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윤희가 변명하려 합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말순 어르신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만해라. 지금 와서 변명한다고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으냐? 너희 둘 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남편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어머니, 저희 보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말순 어르신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집은 이제 내 것도 아니야. 새 주인한테 넘어갔으니까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윤희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야. 나는 이제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해. 남편이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피부치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말순 어르신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피부치. 내가 피부치라는 걸 생각이나 했으면 엄마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겠냐. 너희가 먼저 그 피부치 관계를 끄는 거야. 말순 어르신은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짐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 내일부터는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윤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다고요. 말순 어르신이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권했던 그 숲속에 집 있잖아. 거기 가든지 아니면 고시원이나 알아보든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냐? 남편이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말순 어르신이 문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희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이미 내 재산은 다른 곳에 쓰기로 정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거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힙니다. 현관 밖에 남겨진 윤희와 남편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라 확신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문 안쪽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삐삐삐 하는 전자음이 울려 퍼지고 윤희는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합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입니다. 공항 출국장에 우아한 차림의 여성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바로 말순 어르신이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여느 배낭 여행객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모두들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친구 한 분이 말순 어르신께 묻습니다. 말순아, 근데 너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말순 어르신이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녀석한테 왜 말을 해? 내 돈으로 내가 여행 가는데 누구 허락받아야 하냐? 다른 친구가 거듭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좀 그렇지 않아.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젓습니다. 자식이면 다냐? 나 잡아먹으려고 했던 놈들한테 무슨 정을 주겠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도 이미 며느리의 음모에 대해 다 들었거든요. 말순 어르신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뜨죠. 하지만 어르신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받아서 뭐 하게? 또 돈 달라고 매달릴 텐데. 이제 그런 거 안 들어줄 거야. 말순 어르신은 아들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번호도 차단하죠. 비행기 안에서 말순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죠. 자식 키우느라 희생했던 지난 수십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같은 건 진작에 버렸거든요. 그 대신 스스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말순 어르신 일행은 호텔로 향합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죠. 친구들이 감탄합니다. 와, 말순아, 내가 이런 데까지 예약했어. 말순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제대로 즐기자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쓰는 거야. 방에 들어간 어르신들은 창밖 풍경에 탄성을 지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오션뷰였거든요. 말순 어르신은 발코니로 나가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죠. 며칠 후 말순 어르신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전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 계약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향하죠. 실버타운 입구엔 말순 어르신을 환영하는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고 깨끗했습니다.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죠. 직원이 안내합니다. 어르신, 이쪽이 어르신 방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순 어르신은 자신의 방을 둘러봅니다. 널찍한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이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입주자 어르신들과도 금방 친해집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말순 어르신은 이렇게 편안한 삶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데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말순 어르신은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너 아들이 계속 전화하던데 한 번만 받아보지 그래.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젓습니다. 받아봤자 뻔하잖아. 돈 없냐고 물어볼 거고 나한테 다시 들어가자고 할 텐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친구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말순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더라고. 내 인생 내가 챙기니까 이렇게 편한 거야.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의합니다. 사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말순 어르신은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번호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하는 겁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소풍을 갑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버스를 타고 교외로 나가 자연을 즐깁니다. 말순 어르신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걷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죠.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말순아, 너 후회 안 해?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젓습니다. 전혀. 오히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친구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진짜로 후회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말순 어르신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뭐가 중요해.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그런 관계 끊는 게 서로한테 나아. 친구들이 숙연해집니다. 말순 어르신의 결단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순 어르신의 표정은 밝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저녁 무렵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당에서 준비한 건강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죠. 식사를 마치고 말순 어르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이죠. 며칠 후 말순 어르신은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번엔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여행사에서 시니어 전용 패키지를 추천해 줍니다. 모든 게 어르신들 편의에 맞춰져 있었죠. 말순 어르신은 여행 상품을 예약하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친구가 묻습니다. 말순아, 너 돈 괜찮아? 이렇게 여행 다니면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말순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 집 판 돈에 내가 모아둔 돈까지 합치면 충분해. 게다가 실버타운 비용도 몇 년치 미리 냈거든. 친구들이 감탄합니다. 역시 말순이는 다 계획이 있었네.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제주도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닙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말순 어르신은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한 거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갑니다. 선생님도 말순 어르신의 재능을 칭찬하죠.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말순 어르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으로요.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보러 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말순 어르신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며칠 후 말순 어르신은 실버타운 로비에서 우편물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온 감사 편지였죠. 어르신이 기부한 집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쉼터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순 어르신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니 뿌듯했죠. 욕심 많은 며느리한테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비에서 친구를 만난 말순 어르신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친구가 편지를 보고 감탄합니다. 말순아, 너 정말 대단해. 집을 기부하다니. 말순 어르신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뭐가 대단해. 어차피 죽으면 남는 건데. 살아있을 때 좋은 일에 쓰는 게 낫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말순 어르신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자식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는걸. 그런 놈들한테 줄 바엔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지.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 어르신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말순 어르신의 하루하루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기대하는 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